자, 오늘 오전부터 북한과 미국이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이제 오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은 아직 뭐 정확한 시간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하노이 선언에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만남을 두고 많은 분들이 핵담판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얼마나 큰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경제방송이니까 이번 회담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 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어떤 제재 완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한번 추정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냥 좋게 진전되고 있다. 뭐 직감상 좋다. 뭐 이 정도죠. 네, 현재 지금 3자 합동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저께 저녁 만찬부터 아침에 단독 회의, 오찬회담 합동 회의까지 하면 4번째 회의인데 네.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협상장을 옮겨 다니면서 간혹 보이는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표정을 통해서 네.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조금 추측할 수 있을 정도고요. 공식적인 발표는 네. 오후 6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사실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심지어 예전에는 악수하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그렇습니다. 꼽혔잖아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표정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것 같으세요? 표정상으로는 지난번 1차 그러니까 260일 전에 지난해 6월 12일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에 비하면 많이 친밀해진 것 같아요. 네. 친숙해지고 좀 그 격의감이 없어졌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번에도 이 오랜 기차 여행을 해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좀 피곤해 보이셨어요. 예, 피곤하기도 하고 좀 이 핵협상을 잘 못하면 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담을 좀 느끼는 듯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저께 저녁 만찬 끝나고 나서 웃음이 좀 나오고 오늘 3번째, 4번째 회담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것 아닌가 이런 네. 지금 전망이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래요? 전문가들이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좀 호기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워낙 본인 스타일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양보를 그렇게 쾌속하게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더 초조한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안타깝고 좀 초조한 입장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는 판이 깨졌다거나 이런 상태는 전혀 아니고 네. 웃으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근데 그런 표정이 읽혔다는 예. 이야기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회담은 핵담판이라는 이야기가 붙을 정도로 예.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고요. 과연 이번에 빅딜이 될 것이냐, 스몰딜이 될 것이냐, 하노이 선언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냐,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1년 전에 정확하게 260일 전에 싱가포르 선언에서 4가지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첫 번째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끝낸다. 그다음에 미군의 유해를 송원한다, 비핵화를 시작한다 등등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나이브한 네. 얕은 단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고요. 도대체 된 게 없다. 네. 오히려 미국이 다 퍼주기 또는 양보해주기로 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더 싱가포르보다는 또 더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몰 딜이나 빅 딜은 미국 월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한꺼번에 해결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빅딜입니다. 네. 이를테면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일괄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미국은 거기에 따라서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할 수도 있다. 네. 이 정도 가면 그야말로 빅딜이 되고 세계 역사가 크게 변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월가의 전망으로는 빅딜보다는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한꺼번에 비핵화에 관한 패키지 약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변 핵시설, 네네. 그다음에 동창리, 풍계리 네네.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영변은 그동안에 핵을 폐쇄하고 공장을 철폐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검증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쇄하자. 미국의 요구입니다. 지금 풍계리와 동창리 쪽에서도 북한 쪽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폐쇄가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러면 한번 우리가 검증해보자. 또 핵
비핵 단체인 NPT에 가입하는 문제, 네. 그 정도까지만 하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그게 스몰딜인데요. 그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인도적 경제 지원을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는 개성공단 협력 사업 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 예외 조치로 해준다. 빅딜설과 지금 스몰딜설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무게 중심은 스몰딜 쪽에 조금 더 와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빅딜이 됐건 스몰딜이 됐건 어쨌든 핵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이후에 지원도 가능해지는 거고 또 남북 경제 협력도 가능해지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뭐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봐서 스몰딜 정도까지는 된다고 봤을 때 네. 그럼 그 이번 회담 이후에 한국 경제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예, 일단 스몰딜이라고 전제했을 때는 개성공단의 그 사업이 재개될 수가 있고요. 네. 또 금강산도 재개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박왕자 씨 사망 사건 네네. 이후에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점검은 했다고 하지만 그 시설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개성공단도 이 기계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약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남북 간의 경협에 이제 물꼬가 터질 것이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우리 철도 사업 지난해 착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어디까지 착공할 수 있는가? 이것도 오늘 회의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지만은 스몰딜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네. 이를테면 경제적 대가가 없는 부분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네. 딜이 성사가 된다면 스몰딜이라도 일단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시작을 하고 물꼬가 틀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요즘에 그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본 그 글로벌 지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지?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외환위기 때 나온 건데 우리나라가 국채 같은 거를 발행할 때 네. 부도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 부도 가능성을 금리로 해지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CDS 금리가 높아지면 한국이 부도 가능성이 높다. 또는 떨어지면 부도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흔히 부도 가늠 지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최근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짐 로저스 같은 월가의 투자의 규제라고 하지 이런 양반들과는 일본이나 인도보다도 네. 한국이 오히려 훨씬 더 투자가 유망하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투자 리스크가 첫 번째가 북한 변수고 네. 두 번째가 배당이 적다 하는 이런 건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나서서 배당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지금 남북 관계의 긴장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지 않았냐. 그런 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코리아 크라이시스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지금 그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남북 그러니까요. 뭐 관계이긴 추정 단계이긴 하나. 합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기호지세라고 그러죠. 이미 호랑이 등에 네. 몸을 옮겨 놓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내려서도 비판받고 계속 달려도 별로 성과가 없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이제 뭐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지금 오늘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흔쾌한 비핵화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해서 미국이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10개월 후에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 대선에서는 중국 문제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큰 변수로 돼 있고 특히 한반도에서의 군사비 절감하는 문제가 자신의 공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계속 이런 진행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의 속내가 정말로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작전상 비핵화하는 척하고 시간을 버는 것인지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죠. 그 어느 경우에 있더라도 앞장서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적어도 몇 년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다가 정말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빅딜과 대타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됐을 때, 뭐 CDS 프리미엄까지도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계속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국가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라고 인식을 해왔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확연히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정치적인 요인과 우리 주식시장 내재적인 요인이 네.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긴장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쏠 때마다 네.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졌었는데요. 물론 그 자금이 또 이내 들어오긴 했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곡절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오히려 지금 그 세계의 그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시프트 하려는 그런 돈들은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추가로 빠져나갈 게 그 안보 측면에서는 네네. 거의 사라졌다 이러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는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또 드리기도 하니까요. 하노이 선언,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좀 관심을 남북 경협주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남북 경협의 속도 또는 미국의 유엔 경제 제재 해제 속도에 따라서 네. 이 주가 전망, 특히 남북 경협주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겠죠. 그런 면에서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진행형으로 갈 것이다. 특히 지금 북한이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한 행동 중에서 어저께도 하이퐁 지역과 하롱베이 지역을 네. 경제 전문가들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택한 것도 베트남식 경제 개발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북한 경제가 베트남이 도이모이를 한 1986년도 상황하고 비슷해요. 네.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도 비슷하지만 경제 구조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농업 생산력이 안 올라가서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1986년도 상황으로 돌아서 이 베트남은 도이모이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농촌에서의 사유화, 인민공사를 해체하면서 사유화하는가 동시에 제조업을 끌어들입니다. 이번에 북한의 경제 사절단 1단이 하이퐁 지역에서 네. 베트남의 그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죠. 네. 전통적인 아주 자그마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개성공단 같은 이런 협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 스스로의 제조업을 개방하고 싶은 이런 생각.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한번 남한과 같은 한국과 같은 그런 근대화를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협주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경협주라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종묘 만든다든지 그렇죠. 또는 건설 시멘트 네. 또는 원산 갈마지구 해서 주기도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더 차원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차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결정 단계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컨대 지금 하노이 선언을 유엔에서 지금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유엔에서 TV 보면서 결정을 내릴 건 아니겠고 예. 이렇게 하노이 선언을 통해서 어떤 진전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유엔에서는 어떤 시기에 해서 단계를 거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완화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나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지금도 젊지만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 기관이나 유엔 기관들을 현장 출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유엔이라는 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반기문 씨라는 사무총장도 배출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 2차 대전 이후에 전성국인 5개 나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5개 나라가 사실상 꾸려갑니다. 현재 안보리에서는 15개의 이사국이 있어요. 그중에 5개가 2차 대전 전성국이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5개 나라만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때 중국 반대했습니다. 러시아 반대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서 이니셔티브에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워싱턴에서 이 하노이에서 워싱턴 사람들이 판정하기에 이 정도면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판정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트럼프 마음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유엔 해제 같은 경우도 통 큰 결단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의외로 쉽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이 구체적인 과감한 핵 비핵화 일정을 내놓을 것인가. 시간표까지는 내놓지 않더라도요. 목록을 내놓는다든지 적어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한 검증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들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신경 거슬리는 데가 유엔이라기보다는 미국 의회입니다. 네. 의회, 자 봐라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제 해제해 주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결론은 오늘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스윙 보터가 미국이었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결정 네. 단계에서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오늘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확실히 그 길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네. 결과를 기다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이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특집 시간을 통해서 참 다양한 내용을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제 3.1절입니다. 100주년 3.1절 여러분들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